안녕하세요. 강서울 국회의원 선거 우리공화당 후보 공천 확정 박혜영입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있어도 교직이 정치 성향이 중립적이어서 가치 중립적이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그 타이틀을 보고 이렇게 정치 의견을 표명하지 않다가 저희 지역이 제가 떠날 때랑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굉장히 환경 문제가 피폐해져서 그때 제가 이 문제들의 민원을 제기하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민원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주민들은 왜 계속 고통을 받는지 이런 문제들을 하다가 2005년도 겨울 때부터 본의 아니게 지금 생각해보면 시민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의 무관심이 굉장한 정책의 불균정, 그 가장 큰 피해가 국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정치 의견을 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9년에 10년에 출마한 적 없고 제가 과거에 무슨 국회의원이 꿈이었다거나 정치가가 꿈이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2016년도 8월에 맞으면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 이후에 제가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서구에 1983년도에 전입했어요. 제가 이사 왔을 때 방화 근린공원이 없었어요. 근린공원은 그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입주권을, 분양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또 경제적 이유에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그 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때 참 그 방화 근린공원이 조성되기까지 가슴 아픈 거를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영화 1970에 보면 강남 영화 1970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수도 끊기고 뭐 전기 끊기고 물 끊고 뭐 포크레인을 짚으시고 그러다가 반쯤 부셔졌을 때 거의 정막이었죠. 전기가 없어서. 그런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완전히 철거가 돼서 96년도 3월에는 거의 뻘같이 운동장 같았었는데 조금씩 나무를 심고 그냥 공원이 약간 조금씩 조성되고 있었었는데 저희 어머님 말씀으로는 2005년도에 방화 근린공원에 무슨 야외 무대를 짓겠다는 그런 공청회가 있었었는데 제 첫째, 이게 문제예요. 관광학 박사학위자나 관광 전공자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서는 있는데 뭐 체육부로 활동하신 분, 또 무슨 미술로 활동하신 분, 분은 그 분과에 있어도 특히 관광, 호텔 외식 관광 전공학을 전공해서 그 전문가가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공원은 공원법이 있는데 도시공원과 국립공원법은 안 해요. 서울에 있는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공원법에 들어가요. 여러 가지 세부 단계 중에서. 근데 근린공원은 주거 밀집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근린공원도 시행령과 규칙과 뭐 이런 제반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맞지 않는 야외 무대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공청회가 공지될 때 그게 20일당 넘어가면서 어느 날 그럼 야외 무대가 지어졌다고. 그런데 야외 무대를 동의한 사람은 뭐 주민의 대표였나 몇몇 분이었고 그때 이제 부의원 시의원 뭐 잘 모르겠지만 많은 회자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름 실명 거론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뭐 어떤 뭐 국가의 돈이 남았으니까 써야 된다 이런 주의인데 전 솔직히 그게 문제예요. 국가의 돈이 남으면 도로 파지 말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막 세금은 점점 문정처럼 불어나는데 뭐 지방자치단체 돈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소진하기 위해서 뭐 아스팔트 새로 깔고 뭐 또 보도블럭 붙이고 방화 근린공원도 멀쩡한 것 같은데 뭐 펜스를 울타리를 붙이고 뭐 한다고 뭐 5억을 누가 받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제가 그게 굉장히 무리한
무리한 예산 낭비,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때 저희 그 야외 무대가 설치되면서 마치 주민들이 동의해서 합법적으로 여기서 소음이 발생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1년에 한 번이 한 번 하겠다가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3번, 일주일에 3번 이런 식으로 점점 진행되는데 주민의 갈등과 어떤 정치인의 목적과 지역이 뭐 행정 편의주의 뭐 이런 게 다 추돌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은 저는 그렇고 거기 저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살고 있거든요. 30m 앞이에요. 그리고 그 근린공원 제가 가서 주민들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5층 높이까지 그 천막이 있어요. 아파트가 가장 가까운 곳은 5층까지 문 열면 천막이 있어. 나는 거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솟아있길래 마치 UFO 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밤에는. 햇볕까지, 이렇게 달빛까지 비춰가지고. 그건 조망권을 또 해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합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게 문제야. 근데 저희 주민들이 제가 그 탄원 서명을 받을 때 2012년도 9월에 탄원 서명을 받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 탄원 서명 받아봐도 소용이 없다. 실제로 보니까 그 탄원 서명을 받아서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했더라고요. 많이는 모르겠는데 뭐 방화동 건폐장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 폐기장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뭐 5,000명이 서명을 했던 적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저희 방화 3동이 마을 공동체 마을 그 시작이 됐어요. 저 강서 처음으로. 처음에는 방화 3동만 있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강서 갑을 병에 몇 동 해서 그 마을 공동체 사업 시작할 때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건축 폐기장도 뭐 5,000명이 서명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뭐 누구한테 갖다 줬는데 그 다음에 들어지지가 않았다. 제 생각에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서명만 받아서 어떤 특정인한테 갖다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분은 뭐 행정단체에다가 예산을 받는 다른 도구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있잖아요. 저도 그 2016년도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그 문제를 뭐 지금 10여 년째 들고 있는 문제라고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해서 그때 저도 그 공약을 믿고 투표를 했던 사람인데 내 집에 있는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 그건 맞죠. 우리 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우리가 치운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구에서 생긴 쓰레기를 우리 구에서 수납법이 재생 수납법이 그 법이 그럼 구마다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냐? 서울시의 구마다 25개 구마다 그걸 만들어야 되냐? 그럼 만들려고 하면은 합법적으로 완전 지하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가 생각하는 국토계획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떤 지금 뭐 특정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자원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이런 지역을 만들어서 완전 지하화해서 완전 처리를 해서 주민이랑 그 생활권에 있지 않게 해야 되지 않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제 전공에 맞춰서 또 제가 교육을 얘기하자면 저희 그 마곡 지역을 강서 마곡 지역을 교육 1번지 대치동이나 삼성동처럼 이렇게 그쪽으로 뭐 목동이나 이런 데 어떤 교육열이 높잖아요. 근데 좋은 학원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 위해. 근데 그런 지역에 갈증이 없도록 저희 강서구에서 해결할 수 있게 그 문제를 교육 중심으로 제가 교육 대학에서 시간 강사, 겸임 교수, 또 외래 교수, 대학원 교수를 만 8년씩 했거든요. 뭐 3학점씩, 그러니까 9학점씩 채워서 한 기간만으로도 이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내신 1등급부터 내신 10등급에 관련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지 잘 가르치는 교수법이 되는지 4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좀
교육에 대한 갈증이 없게 교육 1번지를 만들고 싶다. 또 저희 강서구가 무슨 김포공항에서 유입하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잘못된 관광 정책도 있어요. 제가 전문가로 봤을 때는 좀 솔직히 국립한방병원은 제가 여기 광서구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임자께서 국립한방병원을 지으려고 했지만 뭐 첫사도 말만 공약이 되었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허준 선생님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한방병원은 병의의료원 있는 데를 더 전문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국토 전체와 서울시 계획으로 봤을 때 더 맞다. 왜 강서구에 한방병원이라든지 무슨 약재 사러 오는 중국인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마구잡이로 관광정책에 몰러 사업을 일으켜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건 이제 좀 너무 지쳤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법안 중에도 어쩌다 싱글법이 있어요. 저출산 계획도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리버럴해 보이지만은 꼭 결혼해야 애를 낳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미혼모 이슈가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가 이걸 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 보면 혼자서 어디서 애를 낳고 뭐 유기했고 겁나고 막 이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어쩌다 싱글법에는 저출산 문제까지 들어가는 노인법, 복지법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도시공원법은 이제 한 가지 관광 법규 중에 하나를 얘기했지만 관광 법규가 어떤 편의적 관광 행정 때문에 주민들을 괴롭히지 않게 피해가 없게 좀 소통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 또 건강이라는 프레임으로 막연하게 낭만적으로 막 이미지너티브 해가지고 국가 경제를 소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지금 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비전과 이슈입니다. 이제 여당 비판이 됐는데 저는 페이스북에 이걸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1월 20 며칠 경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제가 중국 그 떠도는 그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중에서 생리대 있죠. 두꺼운 여자 생리대를 입에 딱 이렇게 코에다 붙인 어떤 중국인 남자 사진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얇은 마스크 있죠. 병원에서 쓰는 처음에 쓰는 마스크. 그걸 한 10개를 쓴 여자가 있었어요. 그 두 개의 사진이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하나로 안 되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여자는 그걸 10개를 겹쳐서 끼고 있고 남자는 그 마스크가 없어서 여자용 생리대 두꺼운 거 있잖아.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내가 그걸 보고 곧 우리나라도 저런 사태가 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에 주문했을 때 벌써 마스크가 없었어요. 그때가 설날 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중국 우한시가 인구가 1,400만 명이 있었는데 서울이 900만 명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1.5배 정도 볼 수 있는데 500만 명이 엑소더스 탈출을 할 때 6,500명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우한에서. 근데 그때는 뭐 어떤 분이 여행하면서 한국 가면 병 다 고쳐준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인터넷에 회자됐는데 그 시간 이후에 발견된 보도된 자료 보면은 6,500명 정도가 이미 그때 설날 즈음에 한국 들어와 있었고 오늘도 뉴스를 보면은 유럽에서 여행 갔던 사람들 계속 받고 1,300명씩 들어오는데 그거를 2주씩 자가격리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시츄에이션인지. 그런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제재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뭐 지금 사재기 안 하고 있어. 우리 국가가 얼마나 시민정서가 존중하고 있지만은 그 이제 국토가 넓다 보니까 미국이 배송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안증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시민정서를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국토가 작고 유통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굳이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누가 배송을 안 하면
정말 굶어 죽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해 둘 수밖에 없는 상황, 국가적 현실이 다르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뭐 며칠 전에 제가 포스팅한 뉴스에도 보면은 미국은 출국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의 여행 금지가 아니라 아예 지금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나가면 못 들어온다,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 그게 참 아쉽고, 또 대구에서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봉쇄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스스로 봉쇄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는 사실이 가슴 아프고, 10대들이 너무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무뎌져가지고 나는 건강하니까 안 죽을 거다 하고 마스크 안 쓰고 막 PC방에 가서 막 있고 알려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부모님들이나 좀 미디어에서 더 계도를 해야 되는데, 또 다행히 어제부터 전면 금지를 또 해주셔가지고 저희 선고사님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당 이슈라기보다는 이 지역을 살리고 저희 개인 능력을 봐주시고 또 국가를 생각하시고 또 특히 여성과 노약자를 생각하셔서 저희 지역의 강서 의료 문제가 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걸 주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알고 또 교육과 관광문화와 경영 경제 전문가인 강서울의 박혜영이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정치 신인이다라는 걸 각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한마음으로 이 강서 문제와 국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영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